누군가 제 기억을 지웠어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된 여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간신히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소를 보면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렸고 밤마다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실험용 약물과 감금의 흔적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한 여인의 인생을 이토록 잔혹하게 조작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건의 기점.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강우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퇴근길 사람들로 터미널은 북적였습니다. 강우가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가운데 한 여성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광판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강우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공중의 숫자를 쓰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우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흔들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강우의 질문에 여자는 입술만 살짝 벌렸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터미널 직원을 찾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좀 이상해 보여서요. 강우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며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요즘 자주 보이시는 분이에요. 자주요? 네,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저러고 계세요. 말을 걸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우와 함께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직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담비.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담비 씨, 어디서 오신 거예요? 담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은 어디세요? 모르겠어요. 담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우는 터미널 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일단 관리 사무실로 모시자.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비 씨, 잠깐 저쪽으로 가실까요? 강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담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 사무실로 가는 도중 담비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전광판에 특정 버스 노선이 표시되자 그녀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아! 담비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담비 씨, 괜찮아요. 강우가 담비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담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의료진을 불러야겠어요.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담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진정제를 준비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진이 강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우는 담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담비 씨, 안전한 곳으로 가실 거예요. 강우가 말했습니다. 담비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담비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시설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선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가세요?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담비는 대답 대신 방향을 바꿔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기억 기반 동작일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진이 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강우는 담비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설 내부에서도 담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공된 침상 대신 벽 가까운 곳에서 앉으려 했습니다. 물이나 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강우가 시설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검진 결과를 보시죠. 관계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우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담비의 몸에서 이전 투약 흔적과 미세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에요. 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호동행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관계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담비의 상태를 보면 더 깊은 개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강우가 서명을 마치자 담비가 그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강우의 움직임을 따라가려는 듯 했습니다. 시설 문이 닫힐 때 담비는 뒤돌아 터미널 방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반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강우가 관계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비라는 여자 뒤에 더 큰 사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강우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담비의 반응, 몸에 남은 흔적, 그리고 의도적인 듯한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패턴과 실마리. 다음 날 오전 강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비의 정밀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강우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단어나 이미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흥미로워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요? 특정 키워드에 강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폐건물, 공연장, 지명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극이 나타나면 갑자기 경직되고 팔이 떨려요. 과거에 강한 공포나 통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실에서 담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검사 중 무의식적으로 적어내려간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가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과 선으로 이뤄진 패턴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를 그리려는 듯한 형태였습니다. 담비 씨, 이거 기억나세요? 강우가 메모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담비가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깐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모르겠어요. 담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경아의 전화였습니다. 강우야, 뭐하고 있어? 병원에 있어. 어제 그 여자 때문에. 아직도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냥 보호시설에 맡겨두면 되잖아. 나경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아야,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일반적인 기억 상실이나 실종과는 달라. 나경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몰입하지 마. 내가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필요는 없어. 강우가 통화를 끝내고 다시 담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담비 씨, 잠깐 밖으로 나가볼까요? 강우가 제안했습니다.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앞 거리로 나온 담비는 또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정 방향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을 보고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저쪽으로 가기 싫어요. 담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강우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왜요? 무서운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담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는 터미널 CCTV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담비가 매번 멈추는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지점이 같은 구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강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작위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 검증을 위해 강우는 담비에게 다른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담비 씨,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요? 하지만 담비는 결국 기존 경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강우는 실종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담비와 비슷한 조건의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게 비공개지? 강우가 기록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래요. 더 확인하시려면 상부 승인이 필요해요. 어떤 특별한 사유요? 예술단체 관련 인물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의 말에 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술단체요? 네, 그런 쪽 사람들 실종 사건은 민감하게 처리하거든요. 밤이 되자 시설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비가 일정한 시간에 깨어서 복도를 걷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우가 시설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비는 난간과 창문 틀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걸었습니다. 반복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뭔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설 관계자가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자료들 사이의 빈 공간을 주목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추가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비의 손톱 아래에서 금속과 콘크리트 잔류물이 검출됐습니다. 최근이 아닌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접촉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감금의 증거일 수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는 병원 진료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담비의 상태는 퇴행성 손상이 아닌 강제 억압 후 회복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담비 씨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야. 강우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시설 경비원이 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밖에서 담비 씨가 있는 구역을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담비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방금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번호판은 확인했어요. 강우는 즉시 번호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그의 직감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종과 추적. 이틀 뒤 오전 강우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보호시설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비 씨가 사라졌어요. 병원 촬영 검사하러 갔다가 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요? 1시간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병원에서도 못 찾겠다고 해요. 강우는 즉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도착과 동시에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보안 담당자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담비가 한 남성과 함께 병원을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강우가 물었습니다. 출입 등록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상 속 남성은 주변을 살핀 후 담비를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담비는 별다른 저항 없이 따라갔습니다. 주차장 쪽 영상도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화면이 바뀌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남성은 담비를 차에 태운 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번호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강우는 즉시 차량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이상해. 나경아가 강우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차량 소유자가 과거에 감시 장비 설치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 도로 CCTV로 확인해 볼게. 1시간 후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은 도시 외곽산업단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쪽은 폐건물이 많은 지역이야. 나경아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우와 나경아는 즉시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강우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조팀도 함께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3번째 건물에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바닥에 깔끔하게 정리된 발자국 패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아. 구조팀원이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긁힌 자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해 봐야겠어. 강우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봐요. 구조팀원이 건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소형 카메라와 음성 채집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나경아가 장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감시 장비예요. 데이터 전송 모듈도 있어요. 기술팀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디로 전송되는 거지? 서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는 건물을 더 자세히 수색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서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바닥에 고정된 의자와 약물 투약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감금시설이야. 강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환경 분석 결과 향정신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기억을 혼란시키는 종류의 약물이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나경아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거야. 강우가 대답했습니다. 기술팀은 통신 장비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신호의 수신 위치는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예술단체 시설로 연결돼 있어요. 기술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강우와 나경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술단체라. 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그 예술단체 말이야? 나경아가 물었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담비를 태운 차량이 다시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동식 차고로 옮겼어요.
제보자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강우는 즉시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나오자마자 현장 팀과 함께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차고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감시자들이 기록한 노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경아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노트에는 담비의 반응, 기억 상태, 약물 반응 비율이 데이터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이야. 강우가 경악했습니다. 기억 억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노트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개인적 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배후가 분명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강우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나경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이 있다는 거지? 그래. 그리고 담비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어. 강우는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담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수색 지점을 정하자. 강우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담비의 안전이 더욱 걱정됐습니다. 연결 지점. 추적 정보를 정리하던 중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통신 신호가 가리키는 예술단체 시설은 폐쇄된 공연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나경아가 을씨년스러운 건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호가 여기서 끊어져. 강우가 탐지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다가가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 앞에 서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나경아가 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강우들을 발견하고는 경계하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우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여성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서담비라는 사람이요. 강우와 나경아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시죠?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혜진이고요. 담비는 제 가족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시라고요? 네, 수년 동안 담비를 찾아다녔어요. 혜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강우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담비가 사라지기 전에 했던 공연 리허설이에요. 그리고 혜진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연습하다가 촬영된 마지막 영상도 있어요. 나경아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담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담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무언가 간절하게 표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담비가 뭘 하려던 거예요? 강우가 물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어요. 권력과 감시에 대한 내용이었죠. 혜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담비의 공연을 막으려 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담비가 사라진 날 이후로 이 건물 접근이 차단됐거든요. 강우는 공연장 내부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은 예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봐. 나경아가 무대 뒤쪽에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적혀 있어? 강우가 다가갔습니다. 문서에는 실종자들의 이름과 일정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 관리 문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일부 항목에 완료 표시가 있어. 나경아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완료가 뭘 의미하는 거지? 강우가 섬뜩한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혜진이 다른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장비들이 있어요. 강우와 나경아가 혜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촬영 장치, 음향 장비, 그리고 약물 저장고까지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감금시설이야. 나경아가 경악했습니다. 통제 목적이 분명해. 강우가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혜진이 작은 방에서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작업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는 공연 메시지 초안과 함께 여러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 정보와 코드명 같은 표기도 함께였습니다. 이 이름들, 강우가 노트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일부가 권력자나 재단 인물과 일치해. 나경아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담비가 이걸 다 조사했다는 거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비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었죠. 강우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사건 구조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뭐요? 나경아가 물었습니다. 담비의 실종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야. 구조적 통제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이야. 혜진이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기록도 정리되어 있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언제든 제공할 수 있어요. 강우는 사건의 전체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담비가 남긴 자료들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군요. 맞아요. 내부 고발에 가까운 체계적인 파일들이에요. 혜진의 설명을 듣고 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경아가 물었습니다. 체계적 폭로 구조로 전환해야 해. 강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담비를 꼭 찾아주세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도 밝혀낼 거고요. 강우와 혜진은 사건을 공개 증거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조와 개입, 확보된 증거들을 정리하자 사건을 공식 수사 단계로 전환할 충분한 근거가 모였습니다. 강우는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상황 일부를 알렸습니다. 왜 언론에까지 알리는 거야? 나경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부 개입을 차단하려고. 이런 사건일수록 은밀하게 처리하려 들거든. 강우가 전화를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추적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비의 이동 패턴과 일치하는 차량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좌표 분석 결과 시간 주기가 일치해요. 추적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강우는 즉시 추격 준비를 했습니다. 나경아와 혜진도 함께 차에 탔습니다. 조심해서 가자. 강우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제한구역 부근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강우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목표 차량 포착. 차단 준비.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차량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나오세요. 강우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뒷좌석에는 담비가 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담비 씨, 혜진이 차로 달려갔습니다. 담비는 의식이 있었지만 심하게 지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강우가 담비에게 물었습니다. 담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나경아가 구급차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담비의 체내에서 기억 억제제가 검출됐습니다. 실험적 목적의 약물 투약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약을 맞은 거예요? 의사가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이 점차 담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단 측 대응은 갈수록 어설퍼졌습니다. 일부 내부 고발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분 보호를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싶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담비 씨와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요. 강우는 제보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담비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작한 작품의 목적과 사라진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알리려 했어요. 담비가 강우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준비한 거였군요. 혜진이 담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막았어요. 담비의 증언은 기존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추정이 아닌 사실 기반 진술이었습니다. 강우와 혜진은 모든 자료를 분류해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네. 강우가 자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부 감시 영상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담비가 어떤 환경에서 기억 통제를 당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담비는 자신의 감금 시설 구조를 상세히 그렸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범위 확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갇혀 있던 곳이에요. 담비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추가 변호사를 투입하며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충분히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늦었어. 나경아가 재단의 대응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공식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 직후 담비는 보호 대상이 아닌 조사 협력자로 지정됐습니다.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담비가 강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해요. 사건은 단순 실종 해결이 아닌 내부 폭로 사건으로 규정됐습니다. 재단의 대응도 방어적으로 전환됐습니다. 내부 인물들은 관련성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너무 많았습니다. 청문회 준비해야겠어. 강우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담비는 이제 청문회 준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마지막 관문이 남은 것입니다. 반격과 방해. 청문회 일정이 발표된 다음 날 강우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님, 언론 보셨어요?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담비에 대한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우는 즉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담비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위 정보야. 강우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전부 추측이고 근거가 없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나경아가 강우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흔들려는 거지. 강우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비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상처받을까 걱정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보안 담당자가 강우를 붙잡았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병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담비 씨가 있는 병동 쪽만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까 경비가 쫓아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강우는 즉시 담비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보호 수준을 상향 조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비는 병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담비 씨, 괜찮아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담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은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 담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그때 나경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야, 큰일 났어. 왜? 내부 문서들이 삭제되고 있어. 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게. 경찰서에 도착한 강우는 나경아와 함께 서버실로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삭제됐어? 다행히 백업 시스템이 작동했어. 대부분 복원 가능해. 나경아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누가 삭제한 거야?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야.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어. 복원 작업이 끝나자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실종자 목록과 함께 감시 대상자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 나경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어. 강우가 목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 예술가들이네.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야. 나경아가 덧붙였습니다. 한편 담비의 기억 회복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시설 구조와 관련 인물들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금시설에는 최소 3개의 방이 있었어요. 담비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용도였고요. 어떤 용도였어요? 강우가 물었습니다. 한 방은 약물 투여용, 한 방은 촬영용, 마지막 방은. 담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방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문용이었어요. 거기서 제 과거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문혜진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혜진이 강우를 바라보며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서담비 씨가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뭘 원하시는 거죠? 청문회를 취소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강우가 혜진에게 녹음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절합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겠어. 강우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 블랙박스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이 담비의 행동 반응을 분석하며 투약량을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실험이야. 나경아가 경악했습니다. 인간을 실험 동물 취급한 거야. 강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의 범죄성을 확정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들과 증언이 누적될수록 흐름은 담비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이제 담비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 핵심 증인이 됐어. 강우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확대했습니다. 사건이 단일 조직이 아닌 연계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부상했습니다. 다른 실종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경아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담비는 인터뷰 준비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감정적 변화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담비가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예요. 강우는 담비의 의연함에 감동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개별 수사 단계를 넘어 공개 책임 추궁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청문회네. 강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담비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개와 붕괴. 청문회 당일 아침, 담비는 보호 인력의 안내를 받으며 국정감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담비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긴장되죠? 강우가 담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담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실 안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강우가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패턴을 보여주는 조직도였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감시와 통제 시스템의 전체 구조입니다. 강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감시 장비 기록입니다. 두 번째 자료가 공개되자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비가 감금된 시설의 내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은 장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 씨,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장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부 명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명단과 함께 감시 대상자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실종자들이 모두 감시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경아가 증인석에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격리였던 거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투약과 억제 패턴 기록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약물 기록을 보고 여러 사람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억제하고 혼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실험 기록입니다. 의료진 증인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 실험이었습니다. 그때 담비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했던 감사실이 더욱 숨막히게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공연을 통해 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 저를 그들은 위험한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담비가 장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연은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감금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제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익명 제보자가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담비 씨는 제거 대상 목록에 있었습니다. 변조된 목소리가 감사실에 울렸습니다. 감시 명령은 위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장도연 씨와 그의 상급자들에게서요. 담비의 과거 공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속 담비는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연이 그렇게 위험했나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위험했겠죠. 담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으니까요. 증거가 계속 제시될수록 장도연 측의 변호사들은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재단 내부 문건에서 발견된 제거 계획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우가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서단비 씨입니다. 장도연이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증언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장도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장도연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때 검찰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장도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감사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도연이 마침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장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도연 씨, 동행하시겠습니다. 장도연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순서에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 딸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개별 피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완전히 확장됐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담비는 공식적으로 실종 기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원이 완전히 복구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혜진이 담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담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청문회장을 떠나기 전 담비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공연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거기서 공연할 거예요. 담비가 강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사회는 이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정립과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담비는 도심 외곽의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작업할 거예요? 혜진이 작업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담비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연 기획서를 정리하고 있어요. 담비가 책상 위의 자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담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작업실에는 과거의 기록이나 사건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물과 연구 노트들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거절할게요. 담비가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론보다는 작업에 집중하고 싶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외부 일정은 최소한으로 유지할게요. 그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자 강우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우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혜진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강우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잘 정착하신 것 같네요. 담비가 강우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담비 씨가 잘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강우가 작업 중인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작업 준비하시는군요. 네, 이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비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나경아가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내부 개혁 태스크포스에 배치된 것입니다. 시스템 개선 보고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급자가 나경아에게 물었습니다.
담비 씨 사건을 바탕으로 한 개선안이 거의 완성됐어요. 나경아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실종자 대응 체계부터 내부 견제 시스템까지 전면 개편안이에요. 수고했어요. 상급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담비 사건을 계기로 감시와 통제, 실종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담비는 혼자서 그 공연장 앞을 지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발걸음을 멈추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네. 담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재개발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지나가던 시민이 공고를 보며 말했습니다. 담비가 그 구역을 지나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담비는 새로운 일정표를 정리했습니다. 감시나 억압 대신 연구와 창작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리허설을 시작할게요. 담비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네, 이제 진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혜진이 담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담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강우는 사무실에서 담비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후속 조치들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우야, 뭐해? 나경아가 강우 책상으로 왔습니다. 담비 씨 관련 마무리 서류 정리하고 있어. 다 끝난 거 아니야?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료 정리는 계속해야 해. 강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담비 씨 잘 지내고 있나? 네,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담비는 첫 번째 새 공연을 위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진심으로 응원하는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담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공연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이 무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강우는 멀리서 공연장을 바라봤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단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잘 해내고 있네. 강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건 기록은 교육 자료와 연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진이 공연을 마친 담비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담비가 무대 의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담비는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사건 종료. 강우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에서 사건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비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작업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담비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서담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기억을 잃고 터미널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증언이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오히려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고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담비처럼 진실을 말할 용기, 강우처럼 정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혜진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려는 사랑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담비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만의 무대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